반갑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찾아오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데 이렇게 여러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17일 날 수필 쓰시는 이제 조병옥 선생님 저기 계시는데 께서 그 영상 시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 길, 그리고 걷기, 화살표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여서 우선 그 도종한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 번쯤 꼭 다시 걸어보고 싶은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걸음마다 나를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함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걸어온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안에 운명처럼 파여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길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엔 안개 무더기로 내려 길을 뭉텅 자르더니 저녁엔 헤쳐온 길 가득 나를 혼자 내버려 둔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굉장히 좋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마음속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그런 길을 이미 가보신 경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랬을 텐데 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은 그 내면에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모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로잡힘 같은 그런 모티브 때문에 평소에는 가지 않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면적 충동,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앞에 이렇게 열리게 되는 그런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평소에 무언가 이렇게 점점 타성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더 나아가서 깊이 침잠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내 존재감이 점점 이렇게 희박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지나가는 이런 각성 같은 것이 스쳐갈 때 그 무기력하게 잠겨있던 곳을 떨쳐버리고 한번 가봐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 열리는 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그 사로잡힘 때문에 달려갔던 어떤 그런 길에 대한 얘기를 우선 먼저 하자면은 그 예전에 그 여성 우주인이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있었죠. 그분 성함을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여성 우주인이 그
달에 다녀와서 세계 그 이목을 집중하고 때로부터 이 여성의 삶은 세계인의 한 몸짓 하나가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룬 어떤 발걸음이 말하자면은 여성들이 가볼 수 있는 가장 어떤 도전적 어떤 길의 정점처럼 그렇게 느끼게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몇 년 뒤에 또다시 이분이 매스컴에 굉장한 어떤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화제의 중심이 되었던 이유가 저한테는 참 가슴 아프고, 여성사에서 참 비극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로 남을 것 같은데, 그분의 어떤 그 이야기를 제가 소설로도 한번 써보고 싶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 화제가 됐던 어떤 이유는 이분이 우주 비행했을 때 우주선 안에서 어떤 남성하고 이렇게 마음이 깊이 통하게 돼서 그때서부터 이제 남성을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그 좋아함이 말하자면은 점점 이 여성의 어떤 모든 것을 사로잡게 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이룩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불타는 어떤 열정이 이분의 어떤 삶을 점점 파괴적 어떤 그런 의식과 감정과 행동으로까지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서 매스컴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 드디어 터진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 여성이 남자의 이렇게 이메일 같은 것까지도 막 이렇게 훔쳐보고 막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남자가 다른 여성을 좋아해서 어느 날 어디인가 하여튼 비행기로 이렇게 내려서 서로 공항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던 그 이메일을 이 여성이 훔쳐보게 되고, 그걸 보는 순간부터 이걸 어떡하든지 막아보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너무너무 깊이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의 그동안에 이룩한 어떤 사회적 그런 지위나 또 가정적인 것도 주변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선망을 받던 모든 이런 거는 까맣게 다 지워지고 오로지 그 남성을 향해서만 이제 타오른 어떤 그런 어두운 열정을 향해서 이제 어느 날 아침 그 사람들이 만나기로 한 아침 차를 타고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무려 16시간을 쉬지 않고 이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서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이 공항에 나타나자 그 여성을 붙잡고 핸드폰을 빌려달라든가 뭐 기타 이런 식으로 하는 동안에 저쪽 여성이 뭔가 이상한 기밀을 눈치채고 이제 경찰에 고발하고 그 고발돼서 이제 잡혀가서 그 자동차나 뭐 이런 걸 뒤져보니까 거기에 이제 끈도 있고 또 뭐 칼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의 그게 흉기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물건들이 나오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 여성을 납치해서 죽일 수도 있었다 하는 데까지 이제 의심이 되고 체포가 돼서 지금 아마 감옥에서 그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어두운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혔을 때 전혀 평소에는 가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떤 길이 우리 앞에 폭발적으로 열리는 그런 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각성적으로 이렇게 길이 열리는 그런 쪽의 길은 제 경험 안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남편이 1990년에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그와 동시에 이제 저한테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몰아치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우선 그 병원에 환자에게 필요한 어떤 용품들을 계속 사서 나르고 한편으로는 이제 병원에 가서 간병을 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뜻하지 않은 그 남편의 어떤 갑작스런 남편에게 닥친 그런 일 때문에 저도 함께 맞물려서 굉장히 그 깊은 소용돌이 속에서 한순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뭐 알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그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한 1년쯤 지나는 어느 때 이렇게 그 집에 차를 타고 이렇게 병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도 물론 이 바깥으로 차창 밖으로 뭔가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갔을 테지만은 그날은 문득 이렇게 차창 밖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가로수에 핀 그때 벚꽃인 것 같아요. 그 벚꽃이 활짝 이렇게 피어 있는 걸 보면서 소스라치게 제가 빠져있는 어떤 소용돌이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엄마, 이렇게 봄이 어느새 와서 저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 내가 지난 1년 동안 무엇에 어떻게 이렇게 쫓기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그 쫓기는 어떤 것에 직접적인 어떤 그 원인이 자동차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병원에 이제 갔다가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오는 길에 이제 다시 그 내 마음을 스쳐간 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이 자동차를 우선 멈추게 하고 뭔가 이렇게 걷는 자세에서 다시 한번 내 앞에 벌어진 상황 또 앞으로 살아갈 어떤 날들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저씨한테 이제 우선 좀 차를 멈추게 하고 내가 갈 데 있으면 버스를 타고 어찌됐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병원에 사가야 될 물건들도 많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일일이 차를 타겠냐. 그렇지만은 제 마음에 이미 스쳐간 그 각성은 너무나 강한 자국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을 만큼
그 각성을 이미 한번 밀고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세우고, 그 차를 세운다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제는 정말 내가 걸어서 시장까지 가고 또 무거운 걸 사서 들고 오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다른 어떤 그 식으로 일상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어떤 예감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미 일은 관역은 이미 화살아님이 날아갔으니까 한번 밀고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그 매일 이렇게 그 오이나 당근을 갈아서 이제 즙을 내서 드시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랑 뭐 이렇게 그 환자용품들을 이제 사가지고 양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그 길이 힘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길이라는 게 맨날 차를 타고 순식간에 확 갔다가 그랬을 때는 정말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걸어서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걸어서 집을 향해서 이렇게 오노라니까 정말 이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 차를 타고 달릴 때 눈을 맞추지 못했던 어떤 사물이나 그 주변의 건물들의 간판이나 이 옆을 스쳐가는 사람들의 어떤 옷차림, 이런 것을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보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제 안에서 그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이 제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데 정말 그날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이제 제 앞에, 몇 걸음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저희 집이 이렇게 연립주택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노라면은 왼쪽에 이렇게 좀 빈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하얀 목련꽃이 이렇게 피어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갈 때는 정말 거기 목련꽃이 있었는가 싶기도 할 만큼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없었는데, 그날 그렇게 양손에 짐을 들고 이렇게 그 목련꽃 밑 그 꽃 나무 아래로 이렇게 걸어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어머나 이렇게 머리 위로 너무나 어떤 깨끗한 어떤 서늘한 이런 향기 같은 게 이렇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그게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또 짐을 거기다 놔두고 내려와서 다시 또 이렇게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 봤어요. 근데 그 느낌이 처음에는 이게 나의 어떤 잠깐의 어떤 그건가 이렇게 생각됐는데, 다시 해보니까 더욱 그 느낌이 짙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차례 이제 짐은 놔둔 채로 내려왔다 또 올라가서 이렇게 그 느낌을 즐기고 또 내려와서 또 이렇게 해보고, 그러는 사이에 걷기 속에 이런 뭔가 아주 참 내밀한 어떤 그 호흡이 살아나면서 감지되는 어떤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소스라치게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짐이 좀 무겁고 또 기타 뭐 이런 불편함 같은 건, 그것이 준 어떤 새로운 어떤 마음의 기쁨 같은 것하고 바꿀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그 제 삶이 단지 차를 세우고 얼마 동안 그 걸어 다니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한 달 동안 차를 세웠다가 팔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차를 가질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갈 일이 있으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그러는 어떤 사이사이의 걸음걸음 속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어떤 사물들과 사람들의 속 깊은 생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천천히 바라보게 되면서 그 바라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세계와 너무나 깊이 넓게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것이 요컨대 지금 젊은 분들이 보면은 요컨대 아날로그식 이제 생활 방식이겠죠. 근데 지금까지도 물론 그 차를 안 가지고 다님으로 해서 걷는 어떤 것이 제 삶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저 삶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 분들하고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아는 거는 걷는 것을 통해서 제가 그 어떤 대지적 어떤 호흡과 제 호흡이 점점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어떤 시간과 공간 그런 것이 차를 탔을 때보다 굉장히 확장되고 그 확장됨이 어떤 때는 우주적 넓이까지 확장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종종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이 주는 어떤 남다른 저만의 이제 기쁨이 글로도 나오고 생활 속에서 남들이 이렇게 어떤 급작스럽게 어떤 저같이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신다든가 본인이 이렇게 무슨 병 진단을 받아서 갑자기 몸에 있는 감춰졌던 병을 알게 된다든가 이런 어떤 것을 당했을 때 제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마음속의 불안을 제가 마치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할 수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또 아무리 좋은 거도 계속 그것이 생활로서 이렇게 되풀이 되다 보면은 그 좋은 것 자체가 어느새 타성이 되는 이런 것이 또 우리 삶에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그때 깊이 이렇게 주변이 앞만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워도 글을 쓸 때 이렇게 몰두해서 정말 이렇게 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듯이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쓴 글들이 이제 산행이나 뭐 황금 깃털이나 또 먼 그대나 이런 작품이었는데 이 먼 그대로 인해서 저한테 이제 한 차례 또 다른 이제 소용돌이가 이렇게 몰아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속에 이제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 먼 그대로 해서 제가 이상문학상을 탐으로 해서 제가 간신히 이렇게 확보한 어떤 고요한 생활 태도가 또다시 바깥에서 밀려드는 어떤 이런 그 여러 가지 강제된 어떤 이런 그 힘이 저를 다시 이렇게 쫓기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요번에 책 냈을 때도 좀 그런 그게 있지만은 어찌됐든 그때는 문학사상이라는 잡지사가 그 당시만 해도 최초로 이렇게 마케팅을 한
출판사여가지고 뭐 방송, 뭐 신문, 기타 등등 이런 쪽에서 이제 굉장히 그 작품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이렇게 커지면서 저를 계속 이렇게 불러내서 이제 이런 데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우선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작가처럼 그렇게 작품을 활동을 하다가 한편으로는 자기 이름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널리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좋기도 하지만은 제 안에서 그런 그 걷기를 통해서 확보된 어떤 고요한 재산이 계속 뭐 너무나 빨리 이렇게 그 비누 거품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막아보려고 이렇게 해도 그 출판사하고의 이렇게 관계나 이 책의 마케팅의 어떤 그런 맞물려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밀어내려고 해도 제 안에서 정말 이게 아니다 하는 그게 100%가 아니니까 이렇게 끌려가듯이 이렇게 한 번씩 나갔다 오면은 그 뭔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지치면서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이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이런 공허함 같은 것이 소용돌이 친 만큼 그 마음에 깊이 이렇게 자국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주, 여성 우주인에 대한 어떤 내면적 그것을 너무나 깊이 이해할 수 있겠다 한 것도 그 사람의 그 이전의 삶이 고등학교 때는 총학생회장에다가 뭘 했다 하면은 전부 다 남보다 우수해가지고 항상 남 앞에서 이렇게 그 리더로서 그 자질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보여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항상 주목하고 높은 자리에 세워서 말을 듣고 이런 식의 삶을 이렇게 살던 사람일수록 사실 내면 속에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등바등하는 그 긴장감이 내면에서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 이제 알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 사람 속에서 세상에서 자기에 대한 평판과 내면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어떤 이 긴장감이 어느 때 그 남자에게 쏠리는 어떤 그런 연정으로 본물 버뚝 터지듯이 이렇게 확 쓸려나가면서 거기에 존재 전체가 이제 휘말린 어떤 그런 상태가 이제 그 열몇 시간씩 차를 타고 그 잠깐 쉬고 뭘 마시는 시간조차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그 언론에 보도된 거로 보면은 화장실도 안 가기 위해서 우주 여행 때 이렇게 그런 우주선 안에서 해결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렸다 하는 그 달리는 그 길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달려가는 한 미터, 1미터, 1미터가 자기 삶의 파멸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 내면적 이것이 뭔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비극적 깊이 같은 것이 굉장히 이렇게 저를 이렇게 사로잡으면서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그분은 그 길로 감으로 해서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서 이제 지금
지난 날을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또 감옥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옥 속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헛된 어떤 시간들을 더 밀도 있게 되돌아봄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삶의 출발점을 감옥에서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진폭이 큰 만큼, 존재의 고뇌의 깊이가 큰 만큼 그것이 정말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렇게 확 열렸을 때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두려워서 가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로서 안주해오던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을 자기 것으로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 경우는 그 이상문학상으로 해서 한 차례 덮친 어떤 소용돌이를 위기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언젠가부터는 이제 이걸 스스로 이것으로 해서 내가 세상에 이름이 조금 더 나고 책이 더 팔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어떤 이런 깊은 고요로 인해서 누려왔던 이런 평온함이 사라진다면은 이거는 정말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어느 지점에서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다시 이렇게 그 외부로부터 인위적으로 밀려드는 어떤 그런 바람들을 이렇게 차단하면서 다시 그 평온을 찾는 어떤 방법이 또 걷기였어요. 그래서 제 삶을 이렇게 보면은 걷기가 생활 속에서 살아났을 때는 남은 바깥에서 보면은 그냥 점점 이렇게 혼자 집안에 들어 앉아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저의 내면은 그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굉장히 기쁘고 뭘 봐도 정말로 이렇게 그걸 진짜로 보게 되고 진짜로 보게 됨으로써 그것이 제 안으로 섞이면서 그 풍부해지는 어떤 내적 풍성함 이런 것이 이제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걷기는 저에게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삶을 제대로 제대로 살아가자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경우 이제 어찌됐든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걷기라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이거는 어느 때 언제 시도해도 틀림없이 어떤 열매를 가져다 주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어떤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이 걷기 속에는 근본적인 어떤 그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어떤 연장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이라는 큰 밭을 이렇게 갈고 거기에 어떤 뭔가를 심고 그것을 키우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이런 어떤 농부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걷기는 누구에게든지 정말로 그 삶이
자기 어떤 사는 삶의 자리가 비옥하게 해주는 방법으로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산티아고 떠나서 걸으면서 이제 느꼈던 것을 이제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아시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걷기로 돌아와서 그 여러 이렇게 바깥으로부터 거센 바람을 이제 차단하고 다시 어떤 고요함과, 여기서 걷기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결정적 키를 주는데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사람들은 지금 혼자가 주는 이 기쁨과 혼자로서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것이 얼마나 크나큰가 하는 거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함께 함으로써 남으로부터 더 자기에게로, 남이 주는 어떤 것을 자기에게로 계속 집중함으로써 자기가 이렇게 뭔가 소유가 더 많아지고 부유해진다, 이런 식의 이제 착각을 가지게 되는데, 물론 연대라는 건 중요하지만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자기 존재의 자리 자체가 정말로 평온 속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을 때만 연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연대가 정말로 타인을 살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과 더불어 손을 잡는 그런 식의 연대가 되지, 자기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는 본능적으로 바깥에 다른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의존하는 만큼 그 욕망이 타인에게 투사가 돼서 남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흔든다고 할까, 뭐 정서적으로 어떤 알지 못하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기타 등등, 그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어떤 것 속에서 두 번째 길 걷기를 통해서 저의 삶의 자리가 상당히 이렇게 단단해지고 있었을 때 이제 또 다른 작품들을 꽤 쓰게 됐어요. 제 경우는 이제 역시 이제 글 쪽으로 이제 고요함이 많이 이제 뭐라 그러지, 적용이 되면서, 그런데 그런 글을 쓰면은 또 이상하게 반대로 그 글로 인해서 이 글이라는 게 세상에 나가면서 이상하게 무슨 좋든 나쁘든 평판을 이렇게 불러오면서 이 자기 있는 자리를 자꾸만 이렇게 창문을 열어 제치면서 이렇게 타인의 시선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는 이것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불가피함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것을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했다거나 또는 또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게 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돈도 있고 명성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사교 관계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엄마 내가 그래도 뭐 세상에서 꽤 괜찮은 지위에 있는가 보다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이제 또 이렇게 맺어지면은 뭐 이렇게 어디 약속이 돼가지고 온 거 쓰다가 급히 막 옷을 후들쳐 입고 뛰어나가고
뭐 이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전부 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 절대로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어떤 거리를 두고 서로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면 이게 뭔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어떤 뭘 그거 가지고 있는지, 사는 형편은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로 그날 얼굴 마주보고 밥 먹고 웃었다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섞인 것이 없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뭐 국회의원이든 교수든 또는 세상에서 누구든 그런 식 자리가 수백 번 마련해진들 그게 제3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이 다시 또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길어지다가 그 노란 화살표에 이제 썼듯이 제가 어느 해 무려 심사를 8번까지 하게 됐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자기는 이렇게 몰랐는데 어느 심사장에 가서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엄마 저 사람 2달 전, 저 사람은 4달 전, 저 사람은 6달 전 그렇게 심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 보고 제가 객관적으로 내가 얼마나 심사를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이 갑자기 소스라치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니 작가가 글 쓰는 자리에 있어야지 왜 이런 자리에 이렇게 많이 끌려 나와 다녔나 하는 것이 그거는 심사비가 물론 생활에 보탬은 되지만은 그러나 심사비가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그걸로 치면 한 2-3번이면 돼요. 그때 그 이상의 것까지 제가 왜 이거를 받아들여서 되풀이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을 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각성, 여기서는 각성 정도가 아니라 막 깨달음 같은 것이 너무나 비수를 꽂듯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끊지 않으면은 내 삶은 여전히 그냥 이런 헛된 웃음과 헛된 어떤 관계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그럴싸하고 뭐 어디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을 감는다 했을 때 정말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이제 다시는 내가 이런 뭔가 이렇게 타성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에 달콤하다 또는 뭔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이제 더 이상 끌려 나가지 않겠다 하는 다짐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소설을 가르쳤던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이제 산티아고에 이제 4번 갔다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제 저보고 산티아고에 한번 가지 않겠냐 해서 그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것이 저한테 그렇게 아주 강한 어떤 부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여럿이 있을 때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 말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 말을 하고 이런 속에서 문득 던지는 말처럼 그랬는데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바로 이 방향이다. 이 방향으로 내가 한번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어떤 걸음을 이쪽으로 내딛어 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 결심은 그냥 그 이전에 결심하고 달랐던 이유가 저 나이와 그동안의 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어떤 삶을 통해서 이것이 부질없다, 헛되다 해왔으면서도 되풀이 되어 온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저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내가 완전히 단절을 하고 이번엔 정말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 유언장까지 이제
쓰고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된 건데요. 어찌됐든 그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는 거는 이제 그 걷는 코스에 따라서 800km가 될 때도 있고 1200km가 될 때도 있고 뭐 그 넘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길을 떠나면서 대개는 뭐 딴 분들이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썼던 책을 보고 정보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고 떠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모든 정보를 다 상관없이 저의 오직 그 정신적 무장은 고독이었어요. 죽을 만큼 고독하자.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떠났는데 그 길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그런 책들을 보셨으면 알지만은 이제 되게 그 숙박하는 데는 알베르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순례자는 모든 순례자는 그 알베르게에서 묵고 거기서 도장을 받고 다음 알베르게까지 걸어가고 또 거기서 도장을 받고 묵는 건 딱 하루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산티아고까지 이제 걸어가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조차 모르고 하여간에 같이 간 사람 뒷공무니만 이제 우선은 쫓아가는 형국으로 이제 따라 나섰는데 그 이룬이라는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지대 이룬이라는 곳에 있는 그 알베르게에서 최초의 밤을 지나고 28일 날 2008년 9월 28일 날 이제 처음 출발을 했어요. 그 출발하는 첫날의 아침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날씨는 좀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 11월 날씨처럼 싸늘하기도 하고 바람은 건조해서 뭔가 이렇게 삭삭 이렇게 옷자락으로 아주 깊이 스미는 그런 바람이 불고 아직 바깥은 약간 어둠침침해서 한쪽에는 이렇게 가로등들이 아직 끄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제 길로 나서 가지고 이제 처음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노란 화살표를 보고 쫓아가는 줄조차도 모르고 가는데 이 사람이 그냥 길을 알아서 가는 걸 나는 가면 되는구나 했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이제 찾는 것이 노란 화살표더라고요. 그때야 이 길은 노란 화살표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서야 이제 눈치채고 노란 화살표가 처음에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걷는데 한창 뭐 이 길 저 길 도시 안에서는 골목길도 많고 그러니까 이 길 저 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그 행은은 아무도 없고 화살표는 안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동행이 계속 뭐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제 이렇게 행인이 마침 한 사람 나타나니까 이제 그 책에 썼듯이 과달루페 뭐 이러니까 통하지도 않아요. 그쪽에서도 과달루페 이러면서 그래서 그 동행이 그냥 통화하는 듯이 그 사람 옆을 지나서 다시 뭔가를 이렇게 가는데 어느 집 이렇게 단모퉁이 저 밑에 노랗게 이렇게 아주 그것도 좀 비바람에 상당히 낡아가지고 그것에 눈이 익은 사람이나 저게 노란 화살표지 하는 그런 식의 노란 화살표가 저런 이렇게 단모퉁이에 이렇게 희미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걸 보더니 동행이 엄마 저기 있네 하면서 이제
반갑게 이렇게 소리친 것이 그 우리의 여정의 최초로 제가 본 화살표였어요. 그 이후 이제 이걸 따라서 가는가 보다 하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그걸 찾느라고 두리번 하는데 도무지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가는 사람은 너무나 스적스적 잘 가는데 이 사람이 노산 화살표를 보고 가는 건가 자기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 하고 의심이 날 정도로 스적스적 가는데 간혹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전봇대 같은데 하나 툭 나타나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데 이 도시에서는 제가 거기다 썼지만은 도시에서는 걷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자동차 위주로 모든 사인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스페인이 순례자 이 산티아고 가는 길은 세계 유산에 등재되기도 해서 순례자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은 스페인 국민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굉장히 존중하고 보호하고 뭔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제 자기 그걸 무릅쓰고 이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이 순례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위주로 사인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 사인은 여전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아주 정말 이 노란 화살표가 이 눈치를 보듯이 이렇게 가다가 또 어디 도저히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데 하나 이렇게 툭 있고 또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또 무슨 남의 집 쓰레기통 같은 데 이렇게 하나 툭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어느 때 이렇게 확 들판으로 이렇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뭔가 이렇게 걷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여정이 벌어질 것이다. 기타 이런 모든 어떤 것이 그 들판에서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쫙 이렇게 예감이 되면서 이상한 어떤 기쁨이 막 이렇게 싹 물밀듯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뭐 이렇게 행보들, 그 화살표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거기 따로 이제 많이 썼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길은 수많은 목초지와 농가 또 도시 다시 해변 또 농가 목초지 계속 이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걷는데 이 순례자를 이끄는 거는 화살표예요. 이 화살표는 제가 듣기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걸으면서 이쯤에서 걸으니까 여기서 인도하는 화살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할 때 이렇게 하나 딱 해놓고 또 이렇게 가다가 이쯤 뭔가 이렇게 불안할 듯 싶을 때 딱 하나 있고 특히 이제 갈래길 갔을 때는 반드시 있고 그럴 때 이 처음에는 얼떨얼떨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화살표 하나하나에 눈을 맞추고 갈 때 이 화살표가 나를 인도한다는 어떤 그것이 단지 사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확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이 저렇게 끊임없이 이 긴 길에 어김없이 이렇게 길을 인도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걷는 동안에 너무너무 깊이 마음속에서 솟구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누군가라는 것,
김영자 씨 또는 강화자 씨 또는 기타 다른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라는 것이 이렇게 평소에도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했었구나 하는 것이 자기 평소의 삶에서 또 보였어요. 그 화살표가. 그러니까 산티아고 가는 실제적인 길 위에서도 그 화살표가 느껴졌지만은 평소에 내가 살아오는 어떤 생애 길에서도 이렇게 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화살표적 성품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눈물이 북받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길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서 이렇게 봇물 터듯이 터지는 이런 체험을 내가 어디서 하겠나, 그런 생각, 기타 등등. 그러면서 제가 이 걸을 때 이미 내가 책을 쓴다면은 제목을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이렇게 쓰겠다 하고 아예 딱 그냥 생각을 딱 꽂고 이제 걸었고, 걸으면서 여기 이 책에 이렇게 편집된 모든 대부분의 사진들이 화살표가 있는 사진들인 이유는 그것이 곧 나를 인도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어디에서 만났을 수도 있는 그런 누군가의 마음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책 뒤에 후기에도 썼지만은 이 책을 편집한 어떤 그 순서도 제가 걷는 거와 함께 도장을 받고 A에서 B까지 갈 때 그 이끈 화살표 그것까지 전부 다 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저는 제가 글을 통해서 제가 걸었던 걸 담았는데 보시는 분도 제가 걸었던 거하고 글을 통해서 좀 같이 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래서 마침 문학동네 편집부에서도 그 생각을 너무나 이제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주셨고, 또 그 책을 읽어본 분들이 그 마음을 알으셨다는 것처럼 같이 걸은 것 같아 하는 그 반응을 제가 많이 이제 듣고 있어서 어찌됐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이제 제가 혼자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쯤에서 끝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이 산티아고 가는 길이든가 책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어떤 생애 전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같이 갔던 것도 일종의 이제 인생의 길이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그 인생의 길은 선생님한테 너무나 큰 그 자취로 남았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선생님 육성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저의 경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한테 좀 배운 그런 네. 학생이었거든요. 네. 예. 우선 제가 이렇게 이 길을 걸으면서 표면적으로 따라간 대지의 길이 있고 내면적으로 이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그 내면의 길이 있는데 내면의 길은 되게 버리는 거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집에서 떠날 때 자기가 소유했다 하고 한다고 하는 모든 것을 유언장 속에 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고 저거는 어떻게 하고 이건 누구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차례 다 유언장 속에 버리는 것으로 압축이 됐고, 걷는 데서는 정말 막 단추 하나까지도 무거울 정도로 그렇게 짐이 걷는 거하고 직결되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짐뿐만 아니라 그 짐을 이제 줄이고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이게 집중되다 보니까 자기 내면에서 어떤 인생에서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되짚어지면서 이렇게 그동안에 같이 엮였던 관계에서 아픔이든 기쁨이든 무엇이든 이제는 어떤 다 내려놓을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이 제가 의식해서가 아니라 걷는 걸음 속에서 저절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김동리 선생님은 제가 24살 때 만나서 그분이 1995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생애를 여러 형태로 함께 했지만은, 그래서 저의 모든 어떤 상처이자 기쁨이자 이렇지만은 상처로도 기쁨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그분을 제 안에 품고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만큼 다 했다 하는 것이, 할 만큼 했다. 그거는 이제 경주 문학관 만드는데도 한 5년 물심양면으로 제가 다 그걸 했고,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서 어떤 남기고 한 어떤 것을 이렇게 구체화해서 이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문학으로나 뭐 이렇게 어떤 계속 그분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는 이제 한 것으로 저의 그거는 됐다 하는 생각이고, 제가 여전히 그냥 김동리 부인으로서 어디에 또 서고 어디에 또 뭐 끌려나가서 뭔 얘기, 이거는 이젠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길을 걸으면서 제가 공간적으로나 그 시간적으로나 어떤 그런 것이 시간으로는 영원, 공간으로는 우주로의 어떤 확장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우주를 관장하는 분이 있구나.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무나 제 안에 분명해지고 또 직접 거기서 이렇게 나기로서 저에게 나타나신 어떤 그런 사자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어떤 인생길에서 빚어진 어떤 것이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이제는 한 사람의 아내, 한 사람의 연인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A든 B든 C든 그게 이웃, 가족, 이웃, 또 더 나아가서 뭐 우리 민족,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로 확장되는 것 속에서 제가 뭔가 쓰임받고 헬퍼로서 살고 싶은 거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의 자리에 이렇게 연연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절로 그렇게 됐어요. 물론 제가 처음에 이 길을 떠날 때 제가 뭐 세상에서 엄청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소소하게라도 무슨 뭐 심사 받고 뭐 어찌됐든 후배들이 있고 뭐 이런 식 누구의 아내고 뭐 이런 식 어떤 객관적 어떤 환경 속에서 살면 편하겠죠. 뭐 그런 대로 이제 대접받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저한테 없어졌어요. 저는 더 근원적인 어떤 그 저를 존재로서 이렇게 받쳐주는 어떤 절대 긍정 내지 사랑을 제가 맛봤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이제 더 이상 저의 삶을 의존하고 이런 것이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에게 플러스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제 안에서 알아요. 왜냐하면 저가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다 내려놨으니까, 누구에게든지 정말 이렇게 통로가 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잡으면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뭘 하지 않아야지만 제가 손잡는 사람에게 이게 간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다른 분이 이렇게 제가 아는 이런 기쁨이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파이프가 되겠다는 그 자세로 이제 남은 여생을 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들? 정말 선생님 뵙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네, 저기 먼 그대 수상소감이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 구들장을 만지면서 그 따뜻한가를 가늠하는 그런 건 쉽다.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소설가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수상소감이 다른 분들 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갈구하는 어떤 것들을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거를 저는 그때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이 책 다 읽고 나서도 역시 또 지금 헬퍼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하고 완전히 또 이 문학동네에서 쓴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전에 책은 다 잊어라 이것만 있으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또 뭐 통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네, 그때도 그랬고 네. 뭐 지금은 뭐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셔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그 지표면에 지표를 걸었지만 또 이제 영적인 어떤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걸 보면서 순례의 그 위치가 저 이론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서 저도 이제 같이 읽었는데 네. 지금 지도를 좀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제가 이렇게 막 그 스페인 지도를 보면서 네. 어딘지 그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문학동네에다가 제가 좀 요청하는 바이고요. 네. 그리고 성합을 그리는 그 사진도 있었었는데 네. 그 성합이 이렇게 양쪽 네. 이제 등성이에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하이는 네. 그런 그림까지 해서 사진도 이렇게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도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내 손을 잡으면 이제 나는 파이프로서의 그런 걸 느낀다 했는데 또 저는 또 요즘에 그 최근에 또 읽은 책은 어떤 게 있냐면 그 5가지 그 세계사를 누리는 뭐 이런 5가지 무슨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게 또 다시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는 혹시 안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지만 그거로서 충만하고 더 이상 이런 어떤 회의나 이런 게 안 들으실지 전혀. 진짜요? 지금 이렇게 간 길이 여기라면은 지금 이렇게 탁 튀어서 차원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깊이 사랑하고 여한이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도. 그래서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상처도 깊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수상 소감의 제목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생애 중심으로 가는 낙타라고 제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낙타는 아마 그때도 이미 제가 걷는 것의 그 신비를 굉장히 그 깊이 알고 있었고 그거를 낙타라는 걸 통해서 상징을 그렇게 한 것 같고 저는 정말 저의 삶이 중심으로 가는 걸 그때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그 방향으로만 제가 걸어왔다고 생각이 돼요. 고맙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건데 물론 개인적으로 여쭤볼 수도 있지만 전에 말씀해 주신 분이 너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궁금한 건 그래서 저는 작품을 통해서 선생님을 많이 뵙고도 싶은데 앞으로의 작품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올라갈 네, 걸지 너무 네, 궁금해요. 그 방향이요. 네. 저는 제가 거기 처음에 했듯이 정말 글 쓰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 끊었고 글 쓰는 자리에서 남은 여생도 글 쓰는 자리에서 다시 죽는 자리가 책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글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모든 것을 쓰고 싶지 이렇게 제가 가뜩이나 말을 못하는데 이렇게 남 앞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은 이제 가능하면은 제가 못하는 거니까 좀 피하고 싶고 어디까지나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싶은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문학을 전공을 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이제 사람으로서 선생님 책을 되게 공감하면서 많이 읽었고 또 궁금한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어려움이 이렇게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절충되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길을 걸어야 되는가 내가 걸어가고 그러니까 신을 만났을 때 어떤 그런 내 인간으로서의 내 그런 고민과 그런 내 자리가 좁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저도 네, 네. 무슨 그건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김승옥 네, 선생님도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신을 만나면 이렇게 절필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고민을 분명히 선생님도 하셨을 거고 먼저 그 고민을 하셨을 건데 그런 조언 네, 네.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라는 것을 지금 기존에 이렇게 교단들이나 크리스찬들을 보고 그걸 자꾸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사람이 교회가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주 섭리 속에 너무나 정밀하게 그 크나큰 우리 눈으로는 혼란같이 보여도 그 크나큰 어떤 것 속에서 그게 정밀한 질서, 사랑, 무한한 어떤 긍정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작가는 더 진정성을 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그 이전에는
전부 자기가 생각한 자기 감정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굿이나 다름없어요. 거기에 주변 인물들의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뭐 이런 것을 자기에게 이입을 해서 이야기로 형상화한다 해도 그것은 인간사의 드라마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차원과 더 크나큰 어떤 것이 그 겹쳐져 있는 것까지 같이 파악해서 쓸 때는 고민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고민의 저 끝이 크나큰 어떤 사랑으로 뒤집혀질 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 이렇게 내포할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쓸 글이야말로 이제는 그런 어떤 크나큰 어떤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이렇게 무한하고 깊이로서 수백 차원이 되고 이런 것을 감지하면서 쓰는 글을 하고 이렇게 단선에서 제 아픔에 연연하면서 쓰던 글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김승옥 씨는 지금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손을 봤다 하면서 그렇게 어떤 증거자로서 쓴 글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지금 막혔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은 더 영성적으로 더 갔어야지 돼요. 한 다리를 저도 그랬거든요. 한 다리 세상에 있고 한 다리 하나님 쪽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 그냥 눈가림으로 전전긍긍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전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푹 잠겨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푹 잠겨 있어서 그 절대 질서를 우리가 몸으로 육화하면은 그래서 요즘 서정가에서 무소유가 지금 굉장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무소유를 말할 계제가 아닌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주 질서에서 모든 것은 계속 순환하게 돼 있고 인간은 다만 오는구나 하고 받았다가 이제 또 누군가에서 가야 되면은 가는구나 하고 얼른 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뿐이지 우리가 내가 소유 안 해 이렇게 한다고 올 게 안 오고 갈 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큰 질서 속에서는 너무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사랑이 이미 충분히 주어져 있는데 사람이 그냥 자기 60평생 내지 크게 봐서 80평생 안에서만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아이고 여기 온 게 지금 여기 여러 자기 주변 상황으로 보면은 다시 안 올 것 같으니까 이거 정말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시각이 생겨서 소유니 뭐니 하지만 존재의 첫 번째 동사는 be예요. 스스로 있음. have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지 돼요. have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처지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지금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너무나 공평하게 갈 거 가고 갔을 때 그 사람이 충분히 그것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적 그것도 주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못 왜곡된 것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이제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행스러워하고 그러는 건데 이건 딴 얘기가 되니까 제가 어찌됐든 기회 있을 때 제가 글로 쓰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 I am이 be 스스로 있음이에요. 무엇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의존하지 않을 때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게 수평으로도 진짜 생기는 거죠. 그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선생님을 괴롭히는 마케팅 노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